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TSH 레벨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꼭 검사를 해보세요. 어저께 난자 채취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와가지고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돼서부터 엄청 아팠어요. 배가 수박처럼 땅땅해지더니 걷지도 못하겠고 쓰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겠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만삭이었을 때 그 느낌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통증이 아프냐면 아기 낳을 때 저기 진통 오듯이 그때 아 하고 아프듯이 그렇게 아 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도 오늘 회의가 많아가지고 회사를 짤 수가 없어서 회사를 갔는데 가는 내내 가서 일하는 내내 진통 오듯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가 그걸 보더니 집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전 집으로 안 가고 바로 병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난소, 오른쪽 난소가 8cm 정도가 물이 찼고 다른 복부랑 이 갈비 아래 그리고 배꼽 중앙에도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게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라 마일드라고 해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라서 응급실로 보내진 않고 집으로 간 다음에 좀 기다려 보래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배가 너무 아프거나 뭐 토하거나 못 먹거나 열이 나거나 아무튼 그러면 응급실 가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예약을 해주셨어요. 월요일 한 번 더 보자고.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한국도 해보고 미국도 해봤는데 한국이 좋았던 점도 있지만 미국이 좋았던 점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공유를 해서 예비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험관을 하시건 아니면은 자가 임신을 하신 건 그 준비 한 달 전부터는요, 코엔자임 Q, 코큐텐,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종합 민산부용 종합 비타민제를 꼭 먹으래요. 한국에서는 그냥 종합 비타민만 먹으랬지 코큐텐을 먹으라는 등 오메가3를 먹으라는 등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여기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난자 채취를 하러 간 날 간호사님께서 코큐텐 얼마부터 언제까지 먹었는지, DHA, 그러니까 오메가3 먹었는지 그거 두 개는 꼭 체크하더라고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두 개 먹었는지 꼭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난자 퀄리티 그리고 정자 퀄리티, 제레미 씨 뽑았거든요 어저께. 그러니까 정자 난자 퀄리티를 높이는데 이게 최고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걸 알고 먹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 그 난임병원에서 가르쳐줘서 먹은 건 아니지만 뭐 때문에 먹었냐면 제가 귀가 이명이 있고 메니에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코큐텐이 항산화 영양제로 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먹고 한 달 전부터는 이게 그 어지러움증이 완전 없어졌어요. 제가 어지러움증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땅 하고 하늘 이렇게 뒤엎어요. 이렇게 핑그르르 이렇게 돌아요. 그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못 움직여요. 그 어지러움이 풀릴 때까지 막 토하고.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알아가지고 제가 운전도 못하고 밖에 산책도 잘 못 나갔어요. 그 보호자 없으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가지고. 그런 건데 코큐텐을 먹고서 한 달 만에 그게 나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가지고 한국에서 또 그걸 먹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고선 한국에 가서 세 번째가 네 번째 때 시험관 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난자가 정말 강한 거예요. 보통 제가 난자를 한 7개 뽑아도 수정란까지 만들어진 게 한 4개, 거기다가 오일 배양까지 가는 게 한 2개 뭐 이랬거든요. 별로 개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먹고 했을 때는 똑같은 7개가 나왔는데 똑같은 7개가 다 수정란이 되고 7개가 다 오일 배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점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들, 시험관하게 하거나 애기 만드시려는 준비하는 제 지인들한테 이걸 꼭 얘기했어요. 먹으라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우리 그 시험관하기 선생님이 그거를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그리고 그거를 난자 채취할 때 완전 확인을 받더라고요. 확실히 먹은 거 맞냐. 지금 제 결과는요, 원래 제가 난자가 20개 나왔었어요. 20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그 11개 정도는 개수가 좋은데 나머지 애들 개수가 좀 작다고 걔네들 좀 키워본다고 이틀을 더 고나레프하고 배란 억제 주사를 맞았는데 선생님 말이 황체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3.8이 됐대요. 2.0에서 3.8로 확 오른 거예요. 선생님 말이 황체 호르몬이 5가 되면 배란이 된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까봤더니 다 배란되고 10개 나왔는데 10개 중에 한 마리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나가리랬고 9개가 나왔는데 9개 중에 2개가 수정란하고 결합하기에 부합한 사이즈, 부합한 퀄리티여가지고 지금 수정란 7개 됐어요. 근데 이 7개를 이제 5일 동안 배양을 할 거예요. 배양을 한 다음에 2주 뒤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떤 게 암이 있고 어떤 거는 암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11월 말쯤 되는데 11월 말쯤에 선생님이 저 이거를 도와주신다 하더라고요. 그 이식을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난자를 뽑았고 오늘 수정란이 만들어진 게 7개. 7개가 5일 배양 동안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2주가 걸린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암 여부. 2주 후에는 이제 제가 몸을 쉬면서 이식에 대비한 몸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식에 대비해서 몸을 만들려면 코큐텐을 계속 먹어주라 하더라고요. 활성화산소가 쫙쫙 빠지니까 몸이 항상 건강해야 된대요. 난자 상태도 중요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꿀팁 2번째. 한국에서는 난자채취 수정란 만들고 바로 그 주기에 그걸 자연주기라고 하거든요. 자연주기 때 바로 그냥 수정란을 넣잖아요. 근데 미국 저희 선생님, 제가 여기서 자꾸 말하는 미국 하는 건 우리 카이저 병원 캘리포니아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미국 내 다른 병원 잘 몰라요. 우리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저가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병원처럼 대학병원이거든요. 엄청 큰 병원. 그 안에 IVF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뭐냐면 자연주기는 의미가 없대요. 일단 일반 임신하는 사람도 상관없는데 배주사 저처럼 많이 맞아가지고 시험관 하시는 분들은 자연주기요법,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달 아니면 그 바로 다음 생리 때 바로 기다리지 않고 생리 때 이식을 하는 건 완전 무의미하대. 왜 무의미하냐면 선생님이 그거예요. 난자가 한 달에 양쪽 난소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과배란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뭐 10개건 7개건 20개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쫙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궁 상태에서는 엄청 힘든 거래요. 자궁이 오버워크, 약은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래요. 자궁은. 근데 그걸 다음 달에 이식을 시키잖아요. 그럼 걔 입장에서는 10개월 앞으로 빡세게 또 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낭난 18세부터 20대 초반 이렇게 건강한 상태 아니고서야 30대부터 40대는요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대요. 확률적으로 그게 많이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은 착상도 안 되거나 유산을 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보고는 2, 3개월의 휴지기가 꼭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난자 채취하고 2, 3개월의 휴지기가 꼭 필요하대요. 그래야지 그 수정란이 좋아지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하건 미국에서 하건 난자 채취하고 바로 제가 그 마음 알아요. 바로 보고 싶거든요. 될 것 같고 바로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자궁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줘야 돼요. 좀 좋아질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지 마세요. 아기 빨리 안고 싶다고 해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블로그에 썼다가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임신 초기에 아기가 사망해서 소파 수술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소파 수술을 했거든요. 마지막 시험관하게 해서 심장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때가 임신 8주인가 9주였어요. 소파 수술을 했는데 전 그냥 약으로 먹으려고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여기 한국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다가 찌끄러기가 다 안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속에서 썩어서 내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임신에 차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이 헌역이 돼가지고 소파 수술했어요. 근데 그 후로 시험관하기를 한 번 더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미국 병원에 시험관하기 선생님을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왜 소파 수술을 8주 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시험관 선생님이. 제가 여기 선생님 정보 드릴게요. 닥터 10이라고 하거든요. 왜 제가 이 정보까지 올리냐면요.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이 선생님 정보를 듣고 올렸거든요. 그리고선 제 지인들하고 저 블로그를 보시는 이웃님들이 그 한국에 있는 자기 선생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브림센터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검사가 있는지 이렇게 소파 수술하면 안 된대요 라고 했던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사입이라고 그랬대.
무슨 블로그 나부랭이가 쓴 사이비 말을 믿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 사이비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성선님한테 들은 거야. 이성선님한테 들어가지고 이거는 나도 몰랐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정보나 경고를 안 해줬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 알려야겠다,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올렸더니 그 선생님들이 제가 누구 교수인지는 아는데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엄청 유명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체인점도 있는 무슨 병원에서, 불임 전문 병원에서 그게서 제일 대빵 유명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사비라고. 저는 근데 그분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눈이 이렇게 보면서 진짜 사이비 맞아요 그게? 이게 진짜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궁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자궁 내막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착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정란이 이렇게 오면은 이 맨들한 벽에 이렇게 탁 붙는 게 아니라, 착상이 이렇게 수정란이 이렇게 오면은 이 U자 모양, 이렇게 미역줄기 모양 뚜글뚜글뚜글한 거에 이렇게 톡 안기면 얘네가 이렇게 탁 감싸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벽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이게 착상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 소파 수술은 뭐냐? 이거를 기계로 이렇게, 선생님 말이 이렇게 갈고리 같은 기계가 있대. 처음에 흡입을 한대요. 청소기처럼 흡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혹시 모를 찌끄러기를 이 U자 모양의 쇠 갈고리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피부 이렇게 긁어내듯이 이렇게 싹싹 긁어낸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 말이 뭐냐면 이게 마모가 된대, 이 돌기가. 근데 이 돌기가 마모가 되잖아요? 이렇게 깊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마모가 되잖아요? 그럼 수정란이 아무리 갖다 붙으려고 해도 이게 똑 떨어진대. 이게 안 잡아준대. 못 잡은대, 이걸.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선생님이, 임신 초에는 임신 10주인가? 8주인가? 아무튼 8주는 무조건 약 먹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8, 9주였는데 약 먹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주 전인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8, 9주 차는 무조건 약 먹는 게 맞아요. 소파 수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는 나중에 임신을 생각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쪽 선생님들이 사입이라고 그랬대.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걸 블로그에 쓰고 했더니 어떤 지인님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사입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하하하하하 웃더니 그거 다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약 먹는 거랑 그 수술을 오도하는 거랑 의사 입장에선 쩐이 많이 생긴다 이거지. 근데 자기는 상관없대요. 왜냐면 자기는 여기 월급 의사기 때문에 오더를 그렇게 하건 안 하건 나는 월급이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자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돈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그 얘기는 하셨어요. 일부 여자들은 약을 먹어도 배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우리는 약을 먹이고도 한 일주일에 다시 또 초음파 검사를 한대요. 그게 절대 썩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긁어도 늙지 않는다 이거지. 선생님이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니요? 나중에 임신을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임신 초반에 약을 드세요. 저처럼 수술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아예 임신이 안 됐어요. 요번에도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또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자궁 내막에 그 돌기가 육모라고 하는데, 육모털 검사 전 했어요. 그쪽 한국 선생님이, 한국에 계신 그 유명한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검사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짜잔, 전 미국에서 했네요. 결과도 받았는데요. 정상이라고. 그 털에 얼마만큼 깊인지, 이거 얼마만큼 모양 되는지, 마모가 됐는지 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자궁 정밀 초음파 하거든요. 그 이식 전에, 채취 전에 했어요, 저는 그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과배란 주사 맞기 전에 그걸 했어요. 정밀 검사 하셨을 때 육모털 보셨어요? 했더니 선생님 그럼 봤지? 괜찮던데? 이러더라고요. 진짜 한 거 맞죠? 했더니 진짜 한 거 맞대요. 미국에 진짜 그 육모털 그거 얼마나 마모되는지 보는 검사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검사 자체가 아예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이 그렇게 의료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되게 세계 탑이잖아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궁의 육모털 때문에 착상이 이렇게 되는 그 지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왜 육모털 검사는 없다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라고 해봤자
선생님한테 욕 짙하게 먹고 그런 거 없다. 그 블로그 사이비 사람 얘기 듣지 마라. 너 우리 병원 오지 마라. 그렇게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 그 교수님의 권위의식을 알거든요. 제가 미국 병원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 들은 거를 저는 이제 이 암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이건 저는 시험관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권위의식을 언제 받냐면 제가 암 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잠깐 살거나 그럴 때 저를 이제 유지보수를 하려고 병원 다니잖아요. 그때 우리 미국 선생님이 하라는 그게 있어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럴 때는 이거 하지 마라. 저럴 땐 저거 하지 마라. 이유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는 걸 한국 선생님이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라, 뭐 시술을 해라. 그러면 제가 이러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미국 의사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화를 막 내면서 그럼 미국으로 가 이러는 거야. 왜 우리 병원에 온 거야? 미국으로 가 이러면서 되게 화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시술을 졸라게 많이 해가지고 수술 후유증이 장난 아니에요. 이것저것 안 해도 될 수술까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VHL 편이라고 우리 제 암이 VHL인데 그거에 대한 편을 또 따로 만들 거예요. 물론 제 블로그엔 다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카페 모임도 만들었어요. 제 선생님한테 들었던 정보 나눠주느라고. 왜냐면 그렇게 관리하면요 저희는 죽거든요. 수술 너무 작게 하다가. 왜냐면 우리 병이 계속 암이 생겨나는 병이어서. 아무튼 지금 이 편은 임신하고 그 시험관하기 어떻게 하면은 성공률을 높이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패스하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TSH 레벨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꼭 검사를 해보세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뭐냐면요 이 호르몬이 아기를 착상하고 이렇게 아기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래요. 이게 연결이 됐대요. 그거랑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수치가 0.3에서 2까지가 임산부 기준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내일 모레 이식할 사람, 이분들은 이게 0.3에서 2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병원 다녔거든요. 제일병원 난임센터 갔는데 제가 그때마다 피검사를 했는데 6, 7 뭐 이런 거예요. 어쩔 때는 5. 근데 선생님이 어떠한 경고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난자 채취하고 이식을 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 아무것도 안 받고 저는 그냥 외국인 돈으로 내요. 한 사이클 할 때마다 비싸면 2천만 원, 싸면 1,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한국 돈으로. 그 비싼 돈으로 그걸 다 했는데 착상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첫째가 있거든요. 첫째는 또 그 제일병원에서 아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제가 난임은 아니거든요. 암 때문에 이걸 하는 거라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결과가 이렇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검사 결과지를 달라 해서 피검사 결과지를 송부를 했더니 TSH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 너네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안 해주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해줬는데 했더니 국제 규격도 0.3에서 2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완전 이래가지고 후다다다 가가지고 선생님만도 면담하고 그 간호사실에 수간호사하고도,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아니라 그 대빵 간호사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5 기준이면 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이라는데 했더니 미국 선생님이 그건 일반인 기준이고 우리처럼 시험관 할 사람들이나 임산부들은 그 수치 안 되거든 이러는 거여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 제일병원 안에 내과 선생님, 이름은 까먹었는데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내과 전문의를 만났는데 그분 선생님 말이 뭐냐면 갑상선 전문의예요. 그분은 제 말과 미국 선생님 말이 맞대요. 0.3에서 2가 정상인 거래. 같은 병원이에요. 다른 지사도 아니고 충무로 제일병원에 바로 요 건물은 난임센터 건물이고 이 건물은 일반 내과 건물인데 바로 옆 건물인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쪽 선생님은 딴 얘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약 처방을 받았어요. 제 수치를 보더니 25를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 갑상선 약 먹으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이만하게 손톱 몇 반만 하거든요. 이거 반을 쪼개면 25예요. 50짜리인데 25를 먹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더니 글쎄 착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한 번에 된 거야. 착상이. 그 약 먹고 아무것도 환경에 변화가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바뀐 거 없어요. 그 약 먹는 거 빼곤. 그때 착상이 되더라고요. 착상이 그동안 계속 안 돼가지고 마음이 쭈리고 눈물 나고 그랬다가 착상이 됐을 때 그 기분은요 말도 못해요. 너무 행복해요. 물론 제가 그 당시 우리 엄마가 암 걸리고
우리 애 아프고 우리 남편 뭐 잡이 또 안 좋고 해가지고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유산하긴 했어요. 그 유산한 것도 사실 우리 시엄마한테 제가 도와달라고, 애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엄마가 어이없게 애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2살짜리 애를 워싱턴 주 공항까지 보내래요. 무슨 택배 보내? 무슨 강아지 보내? 어떻게 애 혼자 그렇게 보내요? 완전 또라이 같아. 제가 이 편도 또 우리 시엄마 편도 나중에 쓰겠지만 아무튼 생각해보니 빡이 치네.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결국은 유산을 했어요. 그 쌍것들 가족이라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완전 나 완전 그냥 미혼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또 빡이 치네. 아무튼 여러분들 TSH 레벨이 0.3에서 2예요 무조건. 아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2가 아니라 3인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약을 먹으면 기능 항진증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턱걸이인 사람들은 그 약을 먹으면 확 떨어져가지고 기능 항진 와요. 제가 지금 6, 7이었을 때 25를 먹었을 때 딱 2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3, 뭐 4 이런 애들, 이런 분들 약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 항진 올 수 있거든요. 기능 항진도 안 좋아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분들은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미국 선생님인데 정말 한의학 같아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한 장 먹으래요. 그거 먹으면 된다고. 김 한 장, 그 김밥김 알죠? 그거 한 장, 성인 기준으로 한 장 드시면 돼요. 암냠냠. 그거 한 달 먹고 피 검사를 했을 때 우리 아들이 그 7인가 그랬어요. 그 피 검사했을 때 갑상선. 왜냐면 아기가 갑자기 막 안 크는 거야. 성장률이 낮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 미국 선생님은 이 갑상선 검사부터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편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거나 검사를 했는데 7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약을 먹으면 너무 항진으로 떨어진다고 김 한 장 먹으라 했는데 그거 먹고선 바로 4 이렇게 정상 수치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턱걸이이신 분들은요 그냥 약을 드시지 마시고 김 한 장씩 꼭꼭 드세요. 그럼 한 달 후에 수치 딱 좋아요. 여러분 제 동영상이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사실은 제가 그동안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제 몸을 상해가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얻은 결과고, 그리고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저랑 같이 저를 도와주시는 미국 의사님의 생각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저처럼 늦게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